안녕하세요, 경매톡톡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존재를 하는데 그 해당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동일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빠르게 핵심적인 요약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증산동에 위치한 중산마을 아파트이고요. 건물 면적은 15.06평으로 전용 면적이 15평이기 때문에 분양 면적으로는 66제곱미터 되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건물과 대지 일괄 매각 조건이고요. 최초 감정가 2억 4천만 원이고 현재 3회 유찰이 되어서 최저가 34%인 8,232만 원입니다. 최저가가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보다 꼼꼼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임차인 현황 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은 말소 기준 권리 2019년 7월 24일보다 앞선 2018년 2월 6일에 전입을 한 세입자가 있습니다. 해당 임차인은 당연히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사건을 통해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배당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은 낙찰자가 100% 인수를 하는 사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 현황을 잠깐 살펴보고 낙찰자가 전세 보증금 이외에 추가로 인수를 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7월 24일 말소 기준 권리죠. 가압류를 통해서 설정이 되어 있고 이후 역시 전부 다 가압류이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가압류는 전체 다 소멸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될 권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후의 권리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죠. 어떠한 문제요? 전세 보증금입니다. 그럼 해당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입찰을 참가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죠. 자신의 예상 입찰금에 전세 보증금을 더한 가격이 본 물건의 인수 금액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해당 인수 금액이 시세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입찰에 참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땡땡 씨가 2018년 2월 6일 날 전입을 했는데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고 배당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증금 자체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배당 요구를 했을 경우에 법원에서 얼마만큼의 전세 보증금을 해당 임차인에게 배당을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전세 보증금이 정확하게 신고가 되는데 본 사건처럼 전세 임차인이 주거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이걸 의무적으로 공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역시나 앞선 동영상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이 허땡땡 씨는 이 경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이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고 계신 상황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전세 보증금 자체를 전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유추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은 전부 다 끌어모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임차인은 2018년 2월 6일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에서는 전세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당 부분들도 실거래가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유추해보건대 해당 임차인은 2018년 2월 6일 전입을 했기 때문에 이로부터 약 3개월 전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해당 층수가 전세 실거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해당 건이 본 물건의 전세 계약의 실거래 현황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실거래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은 중산 2단지 코오롱 아파트이고 해당 물건은 66A 타입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66A 타입으로 조회를 해봤더니 현대 매매가는 2억 8천만 원 정도 시세는 형성되어 있다는 것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바로 전세 가격이죠. 전세 가격에다가 해당 임차인이 입주할 당시, 전입할 당시에 전세 실거래가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당 물건의 전세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해당 물건을 낙찰을 받고 전세로는 얼마든지 세입자를 확보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해당 평수 66A 타입의 전세 현황의 전세 실거래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해당 기간 동안에 본 물건이 위치한 9층을 살펴봤더니 딱 한 건이 존재를 하네요.
1억 7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이 있었다라는 부분 감안을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100% 해당 물건이다, 해당 세입자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유력한 실거래 현황이다라는 심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앞선 자료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해봤더니 1억 7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2018년 2월 6일 날 계약을 통해서 입주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22년이기 때문에 약 한 2회 정도 2020년에 전세 계약이 갱신이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2022년에 추가로 연장 계약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이 가능한데, 그런데 본 사건은 2021년 7월 12일 기준으로 강제 경매가 개시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2022년 2월에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세 계약이 자동 연장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1억 7천만 원의 최초 계약을 하고 1회 연장 계약을 했을 당시 얼마만큼의 전세 보증금이 증액이 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기준점은 어느 정도 존재를 하죠. 대략적으로 1,000에서 2천만 원 정도 증액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를 해보고, 최악의 경우 2천만 원을 증액한, 즉 1억 9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이라는 사실을 감안을 하신 다음에 본 물건의 수익성을 분석하시고 입찰에 참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살펴보시면 3차 때 매수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수인이 1억 4,7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었는데 미납된 사건입니다. 해당 부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께 추가로 영상을 제작한 게 한 건 있으니까 해당 내용 보시면서 본 사건에 대한 본질을 이해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입찰을 고려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억 7천만 원의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증액분 2천만 원을 더한 1억 9천만 원이 최종적인 인수 금액이다 라는 가정하에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본 물건은 어느 정도가 적정 가치인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